탄핵이 인용된다, 기각된다. 그리고 대선에서 정권이 유지된다, 교체된다. 이게 2 곱하기 2니까 4개죠. 예. 그런데 지금 뭐 가령 그렇게 해서 탄핵이 인용이 되고 정권이 교체가 되면 안정적으로 나라가 정상화가 되는 베스트 시나리오죠. 베스트 시나리오 하나만 있는 줄 알았거든. 근데 4개가 아니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언론의 보도들, 이른바 이제 진보신문이라고 하는 경향이나 한겨레의 보도들이나 사설 칼럼들도 그렇고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하나의 시나리오가 더 나와. 탄핵이 인용이 돼. 여하튼 대선에서는 당연히 정권 교체가 돼. 왜? 윤석열이 진두지휘를 하니까 더 신나게 돼. 더 큰 표차로 이겨. 그래도 내전은 계속돼. 이게 5번째 시나리오예요. 5번째 시나리오. 5번째 시나리오를 상식적인 언론들도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내몰린 게 한국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 내전이라는 게 예. 우리 사회의 새로운 키워드로 급격히 부각이 되어 왔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을 좀 한번 면밀히 보시죠. 사실 그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하마터면 붕괴될 뻔했지만 그렇죠. 중앙선의 가드레일은 가까스로 유지가 돼서 우리가 12월 3일 날 참극은 막았다고. 그렇지. 총성이 한 방만 들렸어도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끝장날 뻔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이 지나가는데 일단은 다시 민주원정을 회복할 수 있는 중앙의 가드레일은 있었다고. 그렇죠. 그리고 그게 내전을 또 나름대로 막는 역할을 해왔다고. 근데 다시 충돌의 시점이 오고 있다 이거죠. 근데 내전이라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최근에 그 바버러 월터가 우리 사회에 던진 질문 아닙니까? 내전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예. 여기서 던진 질문이 내전의 10단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내전의 10단계. 네, 또 제노사이드의 10단계라고 또 그 책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뭐 7단계인가 그러지 않았었어요? 아니 그런데 미국이 7단계예요. 미국이 7단계였나? 우리가 한 5단계 정도 5단계였나? 돼요. 예. 그다음에 민주주의 성숙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요거는 미국이 8 내지 9단계 성숙도에서 지금 5단계까지 떨어졌었어요. 우리가? 아니 미국이. 그러다 다시 6단계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대한민국이 이제 저기 7 내지 8 단계였던 것이 6단계로 떨어졌다고. 예. 그런데 총성이 들렸으면 그게 5단계, 4단계로 내려가는 시점이었던 끝나죠. 거기서 벼랑 끝에서 간당간당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고선에서 유지되고 있는데 이걸 저자는 이렇게 변동되는 구간을 갖다가 이걸 데인저 존 위험구역인데 위험 구간인데 그걸 아노크라시라 그랬다고. 아노크라시는 뭡니까? 아노크라시는 완전한 민주주의도 아니고 완전한 독재도 아닌 중간 구간에서 아노미 상태예요? 체제가 요동을 칠 때. 아노미 상태의 아노구나. 그렇지. 같은 어원이죠. 이게 요동을 치고 변동을 할 때 그때 시리아 내전이 일어났고 콩고 내전이 일어났고 또 콜롬비아도 내전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아노크라시 기간이 완전한 독재나 완전한 성숙한 민주주의보다 내전 가능성이 30배 높아진다고 돼 있어. 30배. 딱 우리네. 그런데 우리가 밑으로 한번 출렁거린 거야. 그랬다가 간신히 익사할 뻔할 때 벼랑 끝을 짚고 올라와가지고 안 빠졌어 아직. 근데 미국은 푹 떨어졌는데 그 위험하게 5단계까지 떨어졌다가 어떻게 다시 올라와가지고 폭력만 맞는데 미국이 왜 우리보다 내전의 위험이 높은 부분은 어디서 그게 되냐 하면은 그 자경단, 총리 있잖아요. 민병대 그렇죠. 때문이에요. 네. 만약에 트럼프가 졌으면은 막 무장 폭동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던 거야. 그런데 이번에 가까스로 그게 지나간 거야. 근데 한국의 경우에는 2번의 폭동이 있었잖아요. 국회하고 서부지법에서. 네. 근데 이것이 한 번만 더 터지면은 우리도 비슷한 국면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아직까지 그런 어떤 내전을 준비 단계라고는 보질 않는 거야. 근데 저는 이게 무서운 게 미국에서 그 흑백 갈등이 있고 그럴 때 오히려 이제 두들겨 맞는 쪽은 사실은 역대로 흑인들이 계속 두들겨 맞아 왔었고 민주당 쪽이 계속 두들겨 맞아 왔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한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 보면
두들겨 패는 쪽이 있고 두들겨 패고 깜빵에 들어간 사람들이 오히려 구속 취소돼서 나오고 깜빵에 들어간 서부지법 폭동자들도 야 우리도 구속 취소시켜줘라고 막 법원에서 소리칠 정도로 그 정도로 나라의 법적 질서가 완전히 허물어진 상황이고 주목이 먼저 앞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분위기 자체가. 그러면서 상식적이고 양심 있는 시민들은 근데 이제 대부분의 시민들은 제가 그분들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은 폭력을 회피하잖아요. 그거 뭐 똥이 뭐 하여간 피하잖아. 그럴 수밖에 없고 저라도 그럴 거예요. 뭐 싸우고 싶지는 않잖아요. 네. 본인도 피 봐야 되니까. 근데 그거를 자꾸 이 극우 집단들이 놀리면서 이용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대학도 막 들어가가지고 옛날에는 아예 여하튼 간에 공권력이었잖아요. 백골 다니건 뭐건 간에. 예? 그들이 경찰이었잖아. 경찰이었고 그게 이제 잘 됐다는 게 아니고 나쁜 놈들이었지만 하여간 공권력이라는 힘을 빌어서 사람을 주패했거든. 네. 근데 이거는 백색 테러라는 거는 그냥 일반 시민들이에요. 그렇죠. 이거 48년에 무슨 뭐 정부 수립했을 때처럼 뭐 깡패들처럼 있잖아요. 이정재 깡패들처럼 그냥 일반 시민이 다른 일반 시민을 이념적인 이유로 지금 두들겨 패면서 나는 한국의 무슨 뭐지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어벤져스 뭐 무슨 캡틴 아메리카, 캡틴 코리아 이 짓거리를 하고 있잖아요. 아니 난 이 현상이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사실 예. 이게 대선 끝나도 이 소위 말하는 이 아스팔트의 극우 집단의 준동이 상당 기간 이어질 수 있다. 그 말씀을 저는 좀 뭐 전부터 드린 편인데 예. 다들 뭐 또 쓸데없는 소리라고 그랬는데 그때 예, 댓글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불안 조장하지 마라 뭐 이러고.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한 이유가 지금까지 어쨌든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기초 체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기초 체력이라는 게 있어서 그리고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있어서 그 이전에도 아스팔트 극우는 있었고 아스팔트 보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한번 다른 데서 조금 얘기하다 말았는데 이명박 때부터 양성돼 온 이 맥락이 있어요 이게. 근데 그렇게 양성돼 왔음에도 이 자들이 보수의 중심부, 보수의 핵심으로 못 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이들이 보수의 주류임을 인정을 안 해줬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지. 뭔가 주류이지 않은 세력에 가가지고 나 주류가 아니고 나는 소수가 우리나라에 나는 소수가 좋아, 난 마이너가 좋아, 나는 비주류이고 싶어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거 대선 끝나도 이 극우 세력의 준동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윤석열이 여기에 정당성을 부여를 계속 하는 거예요. 윤석열이 당신들 말이 맞다고 하고 이 극우 집단의 말이 맞다고 하고 이 극우 집단이 미는 어떤 부정선거가 됐든 뭐가 됐든 이 설을 인정을 하고 심지어는 지금 감옥에서 나와갖고 바로 뭐라고 합니까? 바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요. 아스팔트의 보수 시민들이 아니었으면 오늘날의 윤석열이 있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나와가지고 염치가 있으면 아직 현직 대통령이면은 직무가 정지됐지만 현직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염치가 있으면 차를 타고 그냥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차를 타고 가서 아무 소리도 없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죄를 졌는데. 그렇지. 근데 그게 아니라 차에서 내려가지고 거기서 뭐 이걸 하고 무슨 표정을 짓고 무슨 절을 하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거기서 입장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편지라도 씁니다. 또 편지라도 써서 여러분 고맙습니다. 또 합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당신들이 주류고 당신들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고 당신들이 대한민국에서 정말 그 대접을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라고 인증을 해주는데 거기에 당연히 끼고 싶고 거기에서 행동을 하고 싶죠. 거기에 플러스 이번에 계속 극단적인 행동을 해가지고 법원을 때려부수고 했더니 지금 피드백이 온 거잖아요. 이 사람들 세계관에서. 서울중앙지법이 자기들이 원하는 걸 지금 해준 거지 않습니까? 윤석열을 풀어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더 해야죠. 더 하죠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내전 상황으로 몰고 가는 주류 세력이 이 내전을 추동하는 그런 에너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걱정할 거리들이 많아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요 말씀만 드리고 광고 들어가겠습니다. 한겨레 오늘 그 박찬수 기자의 칼럼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런 내용이 있네요.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독재자지. 지난달에 이런 말을 했대요. 유럽 극우정당 지도자들의 대규모 집회에서 지금 현재 총리입니다. 극우정당 출신이고요.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어제까지 우리는 이단하였다. 지금은 우리가 주류다. 어제까지 우리는 이단하였다. 지금은 우리가 주류다. 헝가리 총리가 지금 한 말입니다. 정광훈 전환기를 등에 업은 국민의힘이 정권 유지를 하잖아요. 누가 됐든 간에 하면 반드시 이 말이 나오겠지. 아니 정광훈의 신격화 현상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 윤석열이 석방되고부터 오히려 여의도파 소년보 목사 집회의 기세가 좀 줄어들고 예. 광화문 쪽에는 오히려 새가 붙는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정광훈 목사는 옳았다. 윤석열 반드시 구속된 윤석열 구출하자고 하지 그렇죠. 않았느냐. 서울구치소로 가지고 반드시 풀려난다고 하지 않았느냐. 목사님이 옳았다. 이렇게 되면서 거의 어떤 그 메시아적이고 또 어떤 재림하는 듯한 느낌 이런 걸로 해서 광화문 쪽이 새가 붙은 게 이 구속 취소 사태예요.